돈 한 푼 없이 정책 자금으로 2억 넘게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진짜인가요? 진짜죠. 제가 한 대표님한테, 한 사업자한테 1년 동안 최대로 많이 받아들인 돈이 7억이에요, 7억. 퇴근 안 하셨어요? 네가 안 가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요. 대표님 오늘 얼마 버셨어요? 오늘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만 550만 원 벌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길래 하루에 500이나 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업하시는데 내 돈 주고 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내 돈 주고 사업하기는 정말 아깝거든요. 왜냐하면 630조예요. 네? 제 재산이요. 630조요? 농담이고요. 한 해에 대한민국이 전체 전국에 있는 사업가들한테 주는 돈이 630조인데 그 돈을 몰라서 안 쓰시거나 열심히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요건을 찾아서 대표님한테 맞는 걸 조달해 드리는. 그럼 돈 한 푼 없이 정책 자금으로 2억 넘게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진짜인가요? 진짜죠. 제가 한 대표님한테, 한 사업자한테 1년 동안 최대로 많이 받아들인 돈이 7억이에요, 7억. 그래서 좀 잘 알고 계획만 잘 짜서 맞는 요건에 집어넣기만 한다면 정부 자금으로 2억 받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저도 공짜로 돈 받는 법 알려주세요. 원래는 최소 100만 원 이상씩 내야 되는데 오늘 유튜브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1년 안에 3억 이상 받는 방법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제가 2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처음 들으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총 2억 7천만 원을 정책 자금으로 1년 4개월 만에 받으신 대표님의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이분은요 20대예요. 매출 0원이었어요. 비대출이 없었어요. 무슨 업종이었을까요? 글쎄요. 제조업이었나? 제조업도 정책 자금에서 좀 많이 주는 분야긴 하는데 이분은 IT였습니다. AI 자동화 프로그램, 간단한 AI 그거를 개발하는 건데 9번 정도를 본인이 이제 정책 자금을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필요하신 거는 1억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한 번은 아예 거절이 났고요. 매출 만들어서 오라고. 근데 두 번째로 들어가셨을 때는 4천만 원밖에 안 해주겠다. 근데 이제 대표님은 1억이 필요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컨설턴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억 7천만 원을 풀어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어디 기관에서 제가 풀어드렸냐면요.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거였거든요. 중진공에서 1억,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어요. 청창사에서 7천만 원. 뭐 이거는 정책자금은 아니고 지원사업이에요. 선정되면 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2억 7천만 원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스토리를 풀기 전에 경영 컨설턴트, 정책자금 컨설턴트가 왜 존재하냐, 무슨 일을 하냐. 경영 컨설턴트는요, 기업의 자금 변호사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려워요. 기업. 씨발 뭐야? 자금? 뭐라는 거야? 변호사? 변호사는 되게 이해가 쉽잖아요. 변호사는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 내가 법을 모르니까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금은 뭘까요? 돈이요. 그죠? 그래서 자금을 빼면요, 기업의 변호사예요. 기업에 필요한 문제나 해결이 있거든요. 이거를 솔루션을 맡아주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게 돈이거든요. 이 돈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뭘로? 정책 자금으로. 이게 말이 되냐? 그냥 들어가면 나오는 거 아니냐? 요건 되면 나오고 요건 안 되면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 몇 자짜리 이제 공문을 저희가 다 보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변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0원이고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매출이 없는데 받아들였냐고 하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을 보거든요. 뭘 기술로 인정되냐? 매출. 매출이 많으면 이 사람이 기술이 있겠다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매출이 없으면 대표자 경력도 봐요. IT에 종사한 기간이 한 30년이다, 40년이다. 그럼 누가 봐도 경력이겠죠. 근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광고 대행업, 한 1년 정도 창업한 경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매출이 한 6억 정도 나오셨어요. 6억 정도 나오셨는데 AI 관련된 경력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에서도 해주고 싶은데도 얘네들이 평가할 만한 게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좀 유리하게 어떻게 기관을 설득시켰냐면 내가 비록 AI에 대한 경력이 없고 개발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개발자에 비해서 정말 현저히 떨어지겠지만 광고 대행의 자동화에 대한 문제점과 니즈 그리고 이 몰입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2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광고 대행에 대한 경력과 AI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혼자서 들어가셨을 때는 당연히 이 스토리를 만들지 못했겠죠.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못하세요.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 중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이제 해보신 분들만 아시는 건데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엮어드려서 최대한 변론을 해드렸죠. 기관 담당자한테. 그래서 1억이 나왔습니다. 1억 이상이 나오면요. 기부에서 자격증 같은 걸 줘요. 뭐 추천서라고도 하죠. 이게 있으면요. 중진공에서 어떤 심사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문을 봐야 돼요. 공문 중에서도 아주 전문가 입장에 딥하게 이제 들어가고 경험이 있어야지만 아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진공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손쉽게 1억이 나왔어요. 그러고 이 중진공에서 1억 이상을 받으면 또 청창사에서 서류 심사 면제가 돼요. 청창사가 알고 보면 발표까지 가는 그 서류 심사가 되게 경쟁률이 빡세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저희를 통하지 않았으면 1억도 못 받고 청창사도 서류 그대로 들어가셨겠죠. 근데 어쨌든 서류 심사 면제를 받고 7천 손쉽게 받아서 2억 7천 받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요 12억이 나왔어요. 신용 점수도 좋아요. 근데 대표님이요 본인이 3번 들어가셨대요. 근데 3번 다 부결이래요. 심지어 이분 제조업이었거든요. 왜 안 됐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빚이요 8억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8억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이 법인이었거든요. 주식회사예요. 대표님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뺐어요. 이거를 횡령이라고는 하는데 전문 용어로 봤을 때는 가지급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금액이 4억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 가지급금이 매출 대비 보통 2% 정도만 되면 그냥 넘어가는데 가지급금이 지금 매출이 12억인데 가지급금이 4억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2억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4억 중에서 한 2억 정도는 본인이 쓴 게 맞아요. 이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매입도 하셔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결제 기일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느 정도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새로운 업체가 이 대표님한테 제조를 맡겼는데 공장을 운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돈이 없고 정확하게 원 단위로 이 돈이 6개월 이내로 필요하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바로 매출을 뽑을 수 있다. 자금 운용 계획서와 상환 계획서 그리고 우리 회사의 업력 엄청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품 중에서 이런 상품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먼저 기관 담당자한테 제안을 드렸고 2억 정도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자금에 대한 더 깊은 정보와 꿀팁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를 팔로우 해주세요.